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유영화 정치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지금 제가 책을 한국사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을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책이 8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8권 중에 다 가질 수가 없어서 3권을 가져왔는데 사실 참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논란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국사 교과서를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저희가 정말 제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교과서에 비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부피도 커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논란이 돼서 좀 한번 살펴봤더니 내용이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강조가. 그래서 참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 교수님 한번 지금 여당에서 또 정부가 와서 오늘 국정화 종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부가 속도전으로 나서는지 이 국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좌편향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또 우편향도 있어서는 안 되죠. 우편향이 있다면 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교학서에 나온 또 교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편향이 있다고 갖고 뭐 여러 논란을 빚었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 부분은 역사 문제고 교육 문제인데 지금 정치권이 대리전에 나서갖고 정치 논쟁,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점이 아주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잡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꼭 국정화로 해야만 되느냐. 거민정에서는 왜 바로 잡지 못했느냐 이 문제 하나오고 이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국정화하는 문제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노동개혁, 금융개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고 모든 국민들은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한 거 없을 거예요. 이념 국사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도 있게 또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지만 일반 국민들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는 이걸 꼭 국정화로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이게 우리 국정과제에 그렇게 초미의 현안이냐? 시급한 현안이냐?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경제라든가 노동개혁 문제 등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덮어버리고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안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단순한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영 철학의 본질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성공학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갖다 민중사관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젊은 영혼들한테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2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회의 때 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에 역사연구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교원단체긴 합니다만 한국교총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 4,200명 했나요? 62점 몇 프로입니까? 한 60.5%인가요? 반드시 이거 좀 고쳐져야 된다. 압도적으로 지금 이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 살리기, 노동개혁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국가를 경영하는 철학의 문제다. 늦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의 틀을 세우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철학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앵커께서 갖고 나오셨지만 좀 한번 보셨죠? 이 책을 보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 이것만 보면은 여기 만경대에는 왜 오신 거죠? 위대한 수령님 생가이기 때문이죠. 이게 좀 잡히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부분만 딱 발췌해서 보면 저희들이 배웠을 때 이런 것도 교과서에 나오나? 하는 정도고요. 또 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뭐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보니까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폄훼를 하거나 좀 축소를 시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요. 네.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북한에서는 국가 수립이라고 그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느냐. 그건 북한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상해에서 건국한 대한민국 건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헌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상해에서 이제 김구, 그 요원, 김원봉, 영화에 이번 사례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한정부 수립을 다시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국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안 잡는 거죠. 김일성 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운동을 부정하고 적통성을 오직 네. 그 김일성이 한일 무장투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화시켜서 미화시켜서 잡은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를 새로 설립했다 그러고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에 주니까 그 법정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당시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 차이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오늘 교육부 발표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도 계속 듣는 얘기가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마치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저는 교육부 관리들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미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다 검증을 해서 다 인증을 받은 게 바로 검인정 교과서예요. 검인정이라는 건 뭡니까? 자유발행 체계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선진 유럽처럼 자유발행 체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교육부에서 가르치세요. 이 학생들을 상대해서 가르치세요. 하고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에서 인증을 해준 교과서예요. 도장을 찍어줬다? 예, 그럼요. 몇 차례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요. 그래서 만든 교과서인데 잠깐만요, 배 대표님.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주체 사상을 거론했다. 잘 보시면요, 교육부에도 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이 필진들에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국가니까 이 필진 기준, 편찬 기준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각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공과사는 무엇인가, 공과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대로 쓴 거라는 말이죠. 잘 읽어보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체 사상 아닙니까? 외양상으로는 그렇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체 사상을 통해서 김일성주의가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북한 국민들을 통치하는 이념화 도구화 됐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예? 그 주체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건 다 띄워버리고 이 교과서는 부분적인 것만 했던 사람은 좌편향이다. 좌편향의 근거도 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학생들이 받으면은. 학부모들께서 한번 시청자 보시는 학부모들께서 한번 교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국정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게 왜 검인정이라 해놓고 왜 정부가 검인정 도장 찍어놓고 왜 시비를 거냐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검인정에서 문제가 돼서 교육부가 지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면 1심, 2심, 3심 끼치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바로 잡자면. 그것마저도 부정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근현대사가 문제되는 겁니다. 근현대사는 참여한 세대가 부분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이거 체험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왜 완전히 왜곡시켰냐. 누가 했어요? 지필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필진 구성이. 진보 좌파가 압도적으로 돼 있어요. 특정 대학, 특정 사관을 가진 지필진이 완전히 편중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중을 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김일성의 건국, 그 가지고 얘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민주화와 산업화, 정통성,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작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역사를 그래 국정교과서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단일교과서, 바른교과서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하자. 이게 어느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이거 역사 굿됐다느니 친일 그 교과서니 독재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 볼 사안이 아니에요. 왜?
명백하게 우리가 체험한 근현대사를 뒤집어 가지고 이념적으로 편향시켜 가지고 젊은 학생한테 가르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정파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제가 한마디 네. 드리면 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서 두 가지 점을 우리는 국민들이 꼼꼼히 봐야 된다. 이 집필한 사람들을 좌편향이다, 좌익이다. 과거에 뭘 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 대표님 이거 잠깐만 제일 뒤로 보시죠. 예. 참나, 그- 이건 사람에 대한 전 단죄다. 사상에 대한 단죄다. 제가 알고 있는 집필한 저는 교수들 몇 분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중도 우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공은 무엇이고 과은 무엇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공은 무엇이고 과은 무엇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이 지금 뭐 언론인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좌편향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근거가 중요한 근거가 잠깐만요. 있죠. 왜냐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거를 사회가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마치 이 종북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한을 해서 상당히 좌익 교과서로 매도하고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이 쓰신 분들이 결국 좌편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과연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중도인지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뭐냐? 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상 검증을 아마 정부에서 한 모양인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 집필진들은 굉장히 인민 재판을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색깔론을 뒤집어 쓰는 그렇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하고 예를 들면 그 깎아내리고 도식화시키는 부분들이 이거는 네. 실제로 현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데요. 일이 과거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또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서 6.25 전쟁을 갖다가 6.25 전쟁인데 그뭐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무슨 북침으로 알고 있는 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 이런 역사 왜곡된 교과서 때문에 나온 의식의 문제고 북침이라고 기술된 교과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 정황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가 승리한 이런 역사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시대 지식인들이 네.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역사 교과서 문제서가 많이 왜곡이 되고 잘못된 사관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물론 개개인이 보면은 뭐 그분들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믿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학생들의 이러한 의식을 보면은 잘못된 교과서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사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25나 6.25 전쟁은 예. 우리가 체험한 세대, 우리만 하더라도 인민군들 보고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현대사는 체험한 사람이 당당히 살아있는데 네. 교사라는 양반들이 말이야 자기 이념을 갖다가 덧씌워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자가 아니지만 그걸 보면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양민 학살만 같은 그런 경우가 했는데 북한의 양민 학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평가를 현대사는 좀 유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글쎄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진 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 문제의식을 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료를 빼빨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보면은 이걸 어느 정권 차원에서 볼 얘기가 아니고 예. 또 어느 이해관계로 볼 것이 아니고 여야로 갈라질 상황이 아니고 말이야. 내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현재까지 온 이 진실된 모습을 이념적으로 뒤엎여가지고 젊은 차기 세대한테 왜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건 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뭐 나라에 대한 암담한 그 장래가 암담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야로 갈라져서 싸울 것이 아니고 진실 부분에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그 입각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다 이렇게 여야가 보는 어떤 겁니다. 공통분을 만들어야 된다. 두 분 말씀도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팩트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 이 부분은 정확해야죠. 근데 그 팩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 대표님이 보는 역사관 또 제가 보는 역사관 뭐 또 우리 박 교수님이 보는 여러 역사관들이 다르거든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과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한 틀로 묶어서 이렇게 봐라 하는 나라는 없어요. 뭐 북한하고 뭐 몇 군데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학문의 세계라는 것, 또 이런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다양성, 창의성 이것을 촉발하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그 최근에 어떤 뭐 방송국의 수장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해석해라.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다양성을 말씀을 펼치는 것이다. 드리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을 보는 시각도 과거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세대와 또 젊은 세대 또 시간의 흐름 이런 것도 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저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이 있었죠. 열병식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뭐 당장 뭐 몇 년 전은 고사하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빨갱이 짓이죠. 그런 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뭐 공중파에서는 생중계한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이 정편에서는 거의 다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또 달라지는 시대가 거랍니다. 시대의 변했다. 흐름에 따라 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념적인 논쟁 이렇게 몰고 가면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시각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문가 그룹을 맡겨서 그런 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팩트와 평가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심도 있게 하는 게 낫지. 뭐 패널이다, 뭐 정치권이다,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해봤자 마시는 분이 될 게 없어요. 다 생각들이 다른 근데 거예요. 그동안에 그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그거를 7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결과가 지금 안 좋고 또 팩트도 많이 왜곡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한 것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분단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팩트로 기억 나와요. 북한이 언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애매모호한 기술 이런 것들 바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세계에서 성공한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룬 아주 네.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한반도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많고 북한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지금 적화시키려고 안보의식이 고치가 필요한 이런 나라예요. 여기가 무슨 헌진화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객관적이고 사실이 아닌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사관이 잘못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노선에 커다란 지금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왜곡이 아니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최소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서술하고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왔지만 잘못된 사실들이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교과서가 글쎄. 북한을 추정하는 사실을 기술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으니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잠깐만 있어 북한의 보세요.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객관적인 서술이 없잖아요. 네. 인륜에 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교과서 그거에 대해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보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체 사상이 어떻게 이념 도구가 됐고 통치 도구가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어느 교과서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어느 금성출판사에 몇 중에서 어느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금성출판사 교과서 있다니까. 그게 뒤져보세요. 한 군마에 다른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 삼는 교과서는 그 교과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한 그 근거를 갖고서 이 사실을 뒤집어 본 다음에 주체 사상이 잘못된 잠깐 얘기 북한 체제가 들어보세요. 잘못돼서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다 소송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해 교수님은 보세요.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이죠. 둘이 뭉대해서 이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사회에서 그 상식이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쓴 지필자들이 이 지필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교육부에서 정말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누가 좌편향이고 어느 교수가 문제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다 좌편향이에요. 이렇게 교과서 쓴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과서 쓰신 분들하고 한번 고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좌편향인지. 내용을 갖고도 한번 그러니까 이것은 해보자. 굉장히 지금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2시에 교육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전 고려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한국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필치는 어떻게 할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지필치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뤄서 그리고 학계의 명예교수를 해서 만들겠다.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사는 역사가들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지필을 거부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그 무슨 기준입니까 도대체? 노장청의 조화를 해서 명예교수까지 유명한 사람들 하겠다. 네. 당연히 저는 그분들이 만드는 교과서와 사관에 대해서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문제제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는 관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 유럽이라 이런 나라에서는 다 그런 다양성, 자유 발행제까지 해서 교과서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지필지는 네, 어떻게 원래- 구성할 것이냐. 원래 거민정이 이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전제하에 거민정으로 가려는데 거민정이라는 걸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보니까 이전 편향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시정하려고 보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고 하니까 안 되니까 국정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국정화라는 용어 자체를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도기적이지. 거민정에서 문제가 나가지고 이거를 단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영원히 국정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정상화되면 이 시점에는 거민정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단일 교과서 형태로 하는데 지필지를 구성할 때 이제 네. 편향이 안 돼. 좌우익의 그 이념의 이걸 전부 다 스펙트럼을 고르게 좀 아르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역사적 기술을 하겠다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쉽지를 않고 짧은 기간에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원히 우리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가야 된다고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근데요, 네. 아까 필진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영아 평론가님 평론가. 말씀. 어느 교수가 제가 어느 교수가 보기에는 잡혀냐라는 이렇습니다. 거예요? 이걸 쓰신 역사를 바로 해석하려면 물론 순수한 역사학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학자가 너무 민족윤리의 폐쇄적 국제정치의 큰 구도라든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사상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것도 왜곡된 역사 교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역사학자 플러스 국제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등등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현 시대를 산 사람, 더 사는 사람, 또 앞으로 살 사람 이래서 네. 의견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을 갖는 게 근데 맞다. 이름- 그래서는 네. 역사학자만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건 근데 그건 좀 이른바 역사 지금 교과서인데 역사학자.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 거기서 좀 의견을 내고 아니, 잠깐만요. 같이 리뷰를 할 수 있는 말이 겁니다. 되나요?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역사학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교적 오른쪽 보수적인 진영에 계신 그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편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안 되지. 제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국사편찬위원장이 지필지 구성에서부터 말씀- 쉽지 않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네. 다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지 이제 국정화 교과서가 성공하는 것이지. 네. 말씀하신 대로 저 한쪽으로 안 되면 안 지학사 된다.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 저는 지학사 교과서도 좌편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어느 쪽에 어느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역사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유 평론가님께서 역사는 역사학자가 기술해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근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근현대사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경제 개발하고 딱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의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대사나 뭐 아니, 이조사 그분들은- 500년까지 역사 기술 대표님 하는데 뭐 그분들은 경제학자 참여하자는 정치와 얘기가 아니고 정치학 전공자, 경제학 전공자 이런 사람들 사회학 전공자 글쎄. 다른 교과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 부분에 예, 아니, 그리고요. 참여하는 것이 그 역사학자들도 네네. 여러 편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국세편찬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그럼 사실상 정부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럼 박근혜 정권이 균형적인 정권이든 불균형적인 정권이든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아니면 진짜 한간에서 얘기하는 꼴통 보수 정권이든 간에 그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 권력의 이념과 방향과 지도 지침을 그 국사편찬위원회를 필두로 하는 거기서 만드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직관적으로 없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래서 만약 했다면은 당시에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홍보하고 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화 민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교육부 차관이. 그 얘기는 뭡니까? 산업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정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대부분을 교과서에 넣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교과서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서를 아니, 놓고서 잠깐만요. 남북 관계도 그래요. 남북 관계도요. 그러면 남북 관계의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바로 인식해야죠. 바른 사실을. 예를 들어보세요. 네. 남북 바른 관계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역사 교과서는 16종 몇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예. 학교에서 실제 채택하는 교수는 한 종이란 말이죠. 예. 사실은 뭐 학교에서 두 종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용이 균형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한 종을 공부하게 되면 이 종류의 교과서의 내용에 편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균형된 한 가지의 종류를 갖고 하자. 이런 의견은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역사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8종의 교과서를 네. 쭉 살펴보시면 지금 정부라든가 여당에서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좌빨인지 정말이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는 자유발행력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부의 편찬 기준, 지필 기준 거기에 따라서 지필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 검증까지 받은 겁니다. 시정 명령을 내려서 상당 부분을 고쳤잖아요. 2013년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고 그래서 현장에서 말이죠. 교사 그 안에 각 학교마다 네. 역사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교장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그런데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동안에 나라도 그래요. 수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게 객관적으로 수정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된 됐어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진보의 개념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진보의 개념이 뭐지? 그 정립부터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보수라는 얘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 이 역사를 긍정하고 자긍심을 갖고 가는 세력하고 이거를 폄하하고 잘못된 사관에 근거해서 자꾸 흠집 내려는 세력하고 네. 차이가 없는 겁니까? 이거를 분명히 짚고 이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보내 고쳐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편식하지 않고 바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평가하고 네.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단일 교과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안 교과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합 교과서, 바른 교과서가 된다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좀 성급한 진단이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교육부총리 얘기했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초청해서 검토를 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교과서를 내놓겠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문제가 왜 이렇게 성급합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그분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뭐를 할 것인지 지켜보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옳게 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오늘 부총리가 앞으로 필진을 구성할 때 여러 분야의 다양한 필진을 구성해서 토론해서 새로 내놓겠다. 그러고 국정교과서라고 안 하고 이름도 바른 교과서라고 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분들도 좀 그동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대안을 내놓고 무조건 뭐 세택하지 않겠다.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이 사과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 성급하게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뭐 좀 그런 것 같고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도 7종 아닙니까? 지금 네네. 현재. 그리고 이제 하나를 채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좀 편향된 우편향일 수도 있고 좌편향일 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박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수나 교사가 어떤 책 하나를 가지고 반드시 그 책에 의해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책들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고 거기를 종합을 해서 가르쳐주고 또 교수나 교수다들이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교수나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만이 옳다. 또 다른 시각도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렇게까지 뭐 하나니까 야 이거 안 되지 하는 것은 좀 기울일 수 있다. 교사들을 네. 너무 폄훼하는 거죠. 폄훼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어떤 특정 정권이 주도를 해서 네. 어떤 교과서든 무엇을 만드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특정 정권에 꼭 교과서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정책이든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 녹색 경제 뭐 해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역사 교과서도 저는 동일한 거 아니냐. 어쨌든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뭐 지금 한다 하더라도 벌써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또 반대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서 이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택을 정말 될 건지 그대로 가르쳐질 건지도 문제라니와 그러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아무리 공정성 지필지를 어떻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그 정권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이념적 성향이 많이 네.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 정권이 끝나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 예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뭐 이건 우편향 교과서다. 이 네. 국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네, 같은 네. 경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 교과서를 가지고 결국은 통합이 어른들 아니고 싸움 속에 오히려, 어른들 싸움 속에 물론 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맞아요. 갖자는 취지는 있지만 어른들 싸움 속에 우리 교육이 흔들린다. 난장판이 됩니다. 네. 그 고 교수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은 나라는 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저도 그 여러 번 참여했어요. 그 전부터 문제가 꾸준히 전개되어 와가 제기되어 와서 교과서 편향성 문제 이거에 대해 막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이거 받아들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27년도 채택한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 다 끝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가 평가받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만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논쟁이 벌어지고 저도 알아요. 막 학교에서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뭐 교육감들 이렇게 하고 아마 논쟁이 끝이 없을 거다. 특히 야권에서는 지금 장애 투쟁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안건이 없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리는지 몰라. 이게 두려워서 이걸 손을 못 댄다면은 뭐야 빈대잡기여서 네, 초가삼간 초가삼 불타온다 네. 그 꼴이에요. 그래서 논쟁은 이때라도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의식 네. 가지고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결코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정부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채택될 사실 때는. 이렇게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년 총선이 앞에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거를 여든 야든 다 좀 정략적으로 이거를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박근혜 정권에서 건드리는 문제가 결코 여당에게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역사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준엄한 사실인데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에 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천편일률적이고 국가 정체성과 애국주의만 강조하는 그런 단선적 사고를 강요하는 그런 국사 교과서를 배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자기들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상당히 뭐랄까 창의적이고 그리고 기획적인 이런 네. 마인드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할 것. 이것은 분명히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게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잠깐만 네,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하여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라. 황우여 장관도 국정교과서에는 뜻이 없었어요. 검인정 체계를 강화하는 것. 사실상 일선에 있는 역사 교육학자들은 그게 더 무섭다 그래요. 왜냐 검인정 체계를 강화해서 시정 명령권을 확실히 하는 게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면 현장의 교육부 관료들의 입장도 예를 들면 무시하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만들으라고 오달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덩달아서 김무성 대표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있는 친박들이라든가 이쪽도 예를 들면 이걸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 생각은 이런 이념 공세로 또 종북몰이로 이런 좌편향이라는 근거 없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죠. 그건 하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자체가 말씀하시면- 잠깐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도움이 이야기 내년 논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교수님. 글쎄요. 그 너무 잠깐만 좀 아니죠. 그럼 네네. 얘기 끝나고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말씀하세요. 몰이를 해서 내년 선거에 도움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교육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것이다. 제가 생각해요. 보세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에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그를 반대하면 대통령 책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하시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얼마 전에도 통진당 해산시켰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대한민국을 흠집내니까.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부정하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차원. 그리고 이거는 내년 선거에서 여야가 득실을 떠나 이렇게 보는 언론의 접근도 잘못됐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고 예. 여가 야가 표를 얻고 안 얻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굳이 표를 따지자면 저는 여나 야나 이 문제 가지고 표를 얻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가운 감자고 누군가는 언젠가 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정론을 세우고 우리의 헌법 정신에 맞는 그런 국가의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 교과서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진짜 뭐 정체성이라든가 국가주의죠 일종의 네.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누가 해요 누가? 우리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글쎄, 국가 그 기관들이 있지 사람들이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런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그것은 있어도 가야죠. 그렇게 그걸 논란이 못하러 해요, 이거를 있더라도 못하러. 토론을 자, 하면서 이건 잘못하면 한번 바로 여론조사를 잡아야죠. 해봤는데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이 결국은 여든 야든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뭐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를 리얼미터가 좀 해봤더니 팽팽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된 것으로 지금 보면 지지율 지금 화면으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49.1%로 약간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초반기에는 좀 비슷해요. 떨어지다가 오히려 이 이념 논쟁이 좀 붙으면서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걸로 가지고 덕실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저 유편 저 평론가님께서 내년 저 총선에 새누리당에 분리할 것이 결코 분리하지 않아요. 야당에 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친북 정북 이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걸 저 양에 투쟁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실점하지 득표 못합니다. 왜? 다른 거 같으면 몰라. 다른 정책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이념 문제를 가지고 친북 정북 성향을 가지고 지금 장외 투쟁을 해봐. 민주당 지금 표 실정해. 내년 총선 전략에서도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국정이 지금 가장 역대 국회 중에 부실 졸속 국감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나의 큰 쟁점으로 생각해 장외 투쟁을 한 장외 투쟁이 하나도 득볼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여론조사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이 거대한 논쟁을 예상을 하고 이 문제를 들고 제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딱 절반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년이면 안 되니까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 하고 이것이 결코 박근혜 정부의 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임기 말입니다. 자기가 누릴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일 교과서 채택해가지고 그건 뭐냐 문제의식이지. 국가를 위한 문제의식으로 봐주셔야 되지. 정치적 이념 편향 저는 이렇게 뭐 봐서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방침을 정한 거지 이제 진짜 국정 교과서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 2017년에 그건 아주 뭐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아닙니다. 과연 나오겠느냐. 하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을 빚으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말하자면 이게 총선 대선용 아니냐. 언론이라든가 일부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 세력의 결집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한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는 보수 세력이 또 노년화되면서 노령화되면서 보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보수 세력이 다 뭐 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총선 대선용 전략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사고 측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여권 수뇌부 두 분 다 부친이 친일 논란, 무슨 독재 논란 이런 부분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아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친에 대한 어떤 명예 회복이랄까, 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여기에 작용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권에서 들고 나왔을 때 네. 과연 오해의 오해냐. 소지가 그것이 있다. 오해의 그것이 소지가 지금 있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 아니 떨어져 후반부에- 있다니까. 네. 부정적 평가가 오른 거지 긍정적 평가는 내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지만 뭐 유엔 갔다 온 그런 컨벤션 효과도 사라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동반 떨어졌죠. 하락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대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보수 측은 결집을 한 집결하고. 거지만 두 분의 그러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네. 어떤 오해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건 말이죠. 뭐 굳이 특정 정치인의 아버지가 친일이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언론인이나 평론가들이 있다면 참 편협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크고 중대한 사안이죠. 친일론자가 있다면 그것도 규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는 투사들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 출세했다면 문제되죠. 왜?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도 정부가 똑같습니다. 그런 세력들 우리 사회에 출세하고 잘못됐다면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 체제 추종하고 주체사상 비판 안 하고 북한의 인권법 통과하는 거 저지하는 잘못된 사관을 가진 세력들은 먼저 단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친일 세력도 단죄를 받아야 돼요. 나라가 정신이 살고 국가 정체성이 잘해야지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번 분명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번 대담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평님. 저는 그 국정교과서를 왜 지식인들이 반대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반대하느냐.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역사적 시대는 예를 들면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독일 파시즘 그리고 우리나라의 72년도에 유신 정권의 독재를 선포했을 때 그때 국정교과서를 채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거민정 교과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발행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는 결국은 집권자는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주의를 자라난 학생들에게 배양하겠다 하지만 그 자체가 획일적으로 자신의 통치 원리와 통치 이념 그리고 국가주의가 자라난 학생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 자체가 상당히 황폐하고 네. 국가가 완전히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발전된 모습들이 오히려 퇴보하는 모든 것이 퇴보해버는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30초씩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거예요. 30초 좀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북한 체제 유정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야말로 잘못된 하루빨리 그 체제가 그런 걸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되고 과잉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사상도 다양화되고요. 국가를 흠집내는 이러한 여러 세력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말이죠. 인내하고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고 국가의 국기가 물러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고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바로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 투쟁으로 갈 경우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정부도 좀 빠지고 정말 학계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좀 어떤 기구를 만들든 뭐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 그런 데서 좀 다 그런 이념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배 대표님 근데 마무리해 이제 주시죠. 우리의 근현대사의 왜곡을 여야가 말이죠. 친일이니 독재니 반민주니 이런 잣대로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 역사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어가는 역사를 동의하시렵니까? 자기야 여당 역사가 어디 있고 야당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역사 전쟁을 뭐 친일이니 독재니 반민주니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지필진 구성이 편향이 됐느냐, 지필진 내용이 정말 우리 정서하고 얼마큼 틀어주냐 이 논점으로 들어가야지. 네. 이걸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치권에 좀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지 않고 좀 통합의 길로 가는 어떤 수단, 어떤 길이 됐으면 그런 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